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재부 사무관도 찾아듣는 영어의 영재학자 우석진입니다. 이번엔 기재부 사무관. 예. 네, 뭐라고 하던 거예요, 기재부 사무관? 기재부에 제가 한 2년 만에 회의 갔다 왔는데 예, 사무관이 와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네, 근데 억양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뭐그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예,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얘기했던 건 좀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이건 아닌데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젊은 그룹 젊은들 네. 그 사이에 배운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재정학교과서에서 이제 뭐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라. 네. 이런 그 아주 교과서적인 역할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약간 좀 자괴감도 있는 것 같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기재부 회의 갔다 왔는데 또 다음 3년간은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2년 만에 갔다가 3년도 못 간다. 그럼 뭐 계속 저희하고 함께 하셔야죠. 그러게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참. 예. 아니 저희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왜 큰일이가 왜 나와요 지금 여기서 큰일이. 이게 뭐 투자도 다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뭘빵? 지금 몰빵하고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한 배 탔어요. 공동 운명체요. 이제 그렇습니다.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게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이제 하는 게 실거주 의무제인데 네. 이걸 3년 유예하기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봤다. 예, 어제 예.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왜요? 예. 왜 합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논문을 제가 아 진짜? 석사학위 논문. 와 진짜 안 걸치는 데가 없어서요. 없습니다. 예. 스파이더맨이 여기 있었어 예. 지금. 예.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소 이름 중요한 경제문제연구소 수장입니다. 여하튼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비싸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묶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싸게 사는 거예요 시장가보다. 분양가가 좀 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밀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아파트.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다가 또 다시 도입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도입하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그 당첨받은 분양받은 이제 이 사람들은 실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요거를 실거주 요건을 주고 네. 죄송합니다. 실거주를 했을 때 네. 이제 나중에 요거를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요 당시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엄청 뭐 셌어요. 중과가. 그래서 요거를 이른바 이제 기본세율로 과세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21년도에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막상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집이 안 빠져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현안이 됐어요. 이 현안이 된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제 작년 작년 이제 초에 정부가 이제 그 뭔가 이제 부동산 뭐 거래 활성화 아니면 뭐 그러니까 PF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한다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실거주 요건을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작년 초에. 근데 그 1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2022년도에는 가을쯤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시장이 막 얼어붙으면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단군 이래의 최고의 이제 뭐 재건축 그 단지라고 하는 이제 그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혹시 그 엎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돌면서 저희도 다룬 적 있죠. 네, 다룬 적 있습니다. 예. 이게 엎어진다고 하면서 뭔가 좀 규제 완화책으로 실거주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야당이랑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일방 발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그 서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거 해결책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이제 야당이랑 얘기가 이제 잘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야당은 이제 반대죠. 왜냐하면 일단 그 실거주 요건을 도입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이게 그 갭 투자를 조금 그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갭 투자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이제 해온 거예요. 반대를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현안이 되면서 이제 입주 시기가 이제 좀 다가왔거든요. 입주가 이제 올해 이제 둔촌주공 이제 11월 달인데 지금 이제 이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또 총선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결국 상황 논리에 또 밀린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그 민주당이 이제 지금 뭐 양보를 한 걸로 해서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은 그 이제 실거주 요건이 이제 그 입주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제 계산을 원래 하는 거였는데 예. 요거를 최초 입주지 3년 이내에 이제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3년을 이제 유예해 주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3년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세는 보통 2년마다 한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 보통 2년 계약인데 2년이 이제 바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 빠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플러스 1 해가지고 3년을 유예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가 됐다고 이제 보도가 좀 나온 거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게 갭투자라고 해야 됩니까? 갭투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용어를? 아무튼 그 우려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금 갭 투자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뭐 서민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집을 마련하는 일상적인 이제 과정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월세에서 살다가 그 전에 뭐 사글세인가? 사글세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데 살다가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전세를 옮겼다가 집을 하나 분양을 받든가 아니면 구해서 거기다 전세를 끼고 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끼고 구한다. 확 와닿네. 예, 전세를 끼고 구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전세를 빼주면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랬다가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제 평수 늘려가고. 예, 평수 늘리고 뭐 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이 이제 자산을 불려가는 일단 과정인데. 이게 이제 뭐 서민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이 투기 목적으로 혹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전세 끼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른바 이제 무자본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이제 요거만 끼고 해가지고 이 주택을 구입하고 오르면 이제 양도차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사실 지금 뭐 전세 사기도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시작된 그거죠, 있죠. 사실은. 예, 갭 투자죠. 그래서 뭐 자기 자본 최소한만 넣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넣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 대출감은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이른바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요거를 이제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갭 투자를 다시 정부가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수요자들보다는 요걸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도 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예컨대 뭐 강남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강남 살 생각은 없지만 내가 1세대 1주택 요건은 되지만 강남 살 생각은 없고 딴 데 살 거지만은 일단 집은 강남에 사놓겠다.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하니까. 물론 이제 그걸 뭐 비난할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너무 장려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민주당이 이제 조금 어정쩡해진 게 갭 투자 항상 이제 이게 한참 비판하다가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 요거 이제 밀리는 이제 모양새가 되니까 요게 이제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 요거 한 군데서 밀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입주할 거는 이렇게 해준다고 치고 그 전에 입주한 건 어떻게 될 거냐 소급해가지고 소급해서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미노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입장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런 뭔가 타협점을 뭐 정치라는 게
영안이면 이거는 아니고 뭔가 중간 어딘가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긴 한데. 예. 근데 저는 참 여기서 네. 잠깐 새길로 좀 빠지면 정치, 그러니까 저기 뭐 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이 그 민생이고.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색깔 차가 더 확연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져요, 항상 보면. 응?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표가 많은 거죠. 표가 많은. 그럼 도대체 정치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련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데 네. 뭐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시할 건가, 그리고 어느 계층, 어느 계급을 더 우선시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색깔로 이제 드러나긴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항상 약간 뭐 진보라고 부르지만은 딱히 뭐 스펙트럼 상으로 가장 진보는 아니고 중도한 우파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뭐 너무 이해 못할 것도 아니겠다. 너무 많은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도 무리 아닌가. 평가는 그 정도로 하고. 아니 그럼 이거 기존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충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3년을 유예를 해준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2년 전세를 놓고서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실거주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실거주 이제 개시 시점을 좀 밀어준다는 시점은 거죠.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 3년 안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 법대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계약 갱신권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갱신을 하면은 원래 2+2인데 진짜 그게 걸리네요. 2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더 살겠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데 지금 죄송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계약 갱신권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예외 조건이 이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그 갱신권은 이제 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는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세입자가 쫓겨내야 되는 상황이 몰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것도 이제 현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냥 한두 가구가 아니라 무더기로 쏟아져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몇천 가구에서 많은 네. 몇만 가구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또 정치권이 그렇죠. 이 문제를 그럼 다시 한번 뭔가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입주 시점이 이제 미뤄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국 한 번 밀리면 한번 밀리면 이제 계속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둔촌 주공만 해도 이게 그 작년 이제 이게 1월 달쯤에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일반 가구가 분양이 되고 예. 그리고 이거 발표된 이후에 자녀 가구가 이제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구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거주 요건을 실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던 때에 이제 그 분양을 받은 거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발표 보고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위치가. 근데 여하튼 뭐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정부를 바라보는 거는 조금 지나면은 바뀐다 이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뭐 민주당도 좀 요 노선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네, 바로 지금 이제 그거는 첫 번째 주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알림음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트코인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거리는데 현물 ETF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가급적 쉽게, 최대한 쉽게. 일단 ETF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융자산이 지금 영어 약자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은 금융이 복잡해가지고 웬만하면 금융 잘 안 해요. 정신 근데 이게 지금 총선 공약으로 갑자기 지금
위로 떠올랐어요. 공약으로 지금 현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ETF라는 게 금융 상품 중에 하나예요. 상품 중에 하나고 이 영어니까 ETF인데 뒤에 F는 펀드예요. 그건 알아요. 펀드예요. 네, 펀드는 알아. 펀드야. 그래서 이거는 돈을 모은 거다. 그렇지. 집합 투자다. 그 정도- 법적으로 그 정도는 집합 투자다. 알아요. 네. 펀드다. 근데 이제 펀드가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ET예요. ETF니까 E는 여기서 익스체인지라는 뜻인데 이건 거래소라는 뜻이에요. 거래소. 그렇죠. 거래소고 트레이드는 이제 요거는 거래가 된다는 뜻이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뮤추얼 펀드라고 그 보통 우리가 간접 투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뮤추얼 펀드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다 맡겨. 어디다 맡기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익 나는 그렇죠. 주식에다 뭐 더 사고 뭐 손해 나면 그거 팔아버리고 아니면 뭐 우리는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른바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요. 그렇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그렇죠. 비싼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봉사 활동할 일은 없으니까. 봉사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큰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 작은 것들은 뭐 보통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래요? 네. 제가 한 1,000만 원 가져가서 저 좀 껴주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요거 1,000만 원짜리 많이 모여야 되죠. 왜냐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규모가 되어야지 이제 요게 이제 되는데 요거 아닌 게 이제 사모 펀드. 우리 예전에 좀 사모 펀드. 프라이빗 이쿼티라고 하는 그 사모 펀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펀드를 결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회사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되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서 돈 수익이 나오면은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줘요 보통.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뮤추얼 펀드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불편하니까 요거를 요 펀드를 모아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고 주식처럼 거래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계약서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주식 사고 팔듯이 요거 펀드를 거래를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추종한다는 표현을 추종한다. 따라간다. 추종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코덱스 200.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식 200개. 200 주세에 속하는 주식들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대로 사 모아.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냥 보고서 그냥 주식 그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펀드 매니저 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보고서 공식대로 사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뭔 수수료 그렇게 많이 떼요? 수수료가 싸. 요거는 싸. 그건 싸? 야, 수수료 싸. 예. 요거는 왜냐면 역시 일단 안전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개별 주식에 막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 그리고 소액으로도 금방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성도 있고 안전하고 거래하기 쉽고 수수료도 싸니까. 그래서 이게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요 E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ETF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요거 단일 상품으로도 단일 종목으로도 이제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상자산 현물 ETF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ETF 끝났고 ETF 됐어. 이제 ETF 됐어. 앞을 풀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ETF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른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기초 자산. 거기에 이제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뭘 담을 거냐라고 하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요 가상자산 현물 ETF라고 하는 거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ETF를 결성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소에서 주식시장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하듯이 그렇게 거래하겠다는 이제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있어요. 이게 미국 회사인데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여기다 돈 집어넣으면 이 회사가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 생기면 이제 배당 주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여기 그레이스케일인데 2021년도에 네. 요거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ETF를 만들겠다라고 요거를 이제 거래소에다가 미국 거래소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나 이거 만들겠다.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감독기구인데 금융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SE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결정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서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거든요. 뭐 또 아니요 또 복잡해 선물은 죽겠는데 이제 지금 이거. 사고 파는 거고 네. 선물은 미래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선물하고 현물이 나눠져 있고 예. 뭐 선물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금융 상품이에요. 근데 요 SEC에서 선물 기반한 ETF는 된다. 근데 현물은 안 된대? 현물은 안 된다는 거부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SEC도 이제 요 비트코인이 크게 효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쭉 내왔거든요. 네네네. 예, 이게 뭐 좀 삐딱하게 봤다 이게 이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코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른바 이제 화폐를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선물은 이제 금융상품이니까 이거는 거래할 수 있고 현물 ETF는 안 된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거 거부를 했어요. 이른바 이제 이게 그레이스케일 명령인데 이게 이제 그 2022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법원에 갔죠. 아 소송 걸었어. 소송 걸었죠. 소송 가가지고 이거 두 개 비슷해 보이는데 왜냐면 선물하고 현물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요. 이게 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냐. 그래서 미국에 이제 소송을 이제 간 거고 법원에. 그래서 연방 이제 항소 법원에서 네. 이가 SEC에서 한 이른바 그레이스케일 그 명령이라는 것은 무효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제 무효 판결을 낸 거예요. 이겼네. 예.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겼어요. 근데 요 논리는 뭐냐면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네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를 너네 그냥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냐. 절차 위반이다 이제.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는 선물이나 현물이나 거기서 거기 혹시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안 되면 둘 다 안 된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되면 둘 다 된다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사 단순한 게 좋은 거거든. 왜냐면 이제 그 미국 관련된 요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이제 같은 거는 같게 이제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이제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뭐 제도권에서 뭐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뉴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 이게 사실 그런 판결은 아니고 미란다 고지 원칙 같은 거예요. 범인 체포할 때 뭐 변호사를 뭐 선임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고 뭐 아니 불리한 짓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요 권리를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 안 했으니까 너는 뭐 무죄다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그 미란다 원칙인데 그런 거 같이 얘가 거절하려고 했으면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 절차 위반이다. 교수님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있죠. 계약상으로는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허용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다 안 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법원에서 지고 나서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요 그 미국 이제 거래소에 다양한 이제 BTF 좀 화면에 나가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상장이 돼가지고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돈이 지금 막 이제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잠시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가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지금 무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요게
그냥 일반 거래소에서 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사실 좀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측면에서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막 뛰고 있어요. 그 뉴스는 저도 봤어요. 5만 부 엄청 뛰고 있다고. 5만 부를 지금 뚫었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바람을 맞는 사람들이 네. 혹시 뭐 이럴 때도 혹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없습니다. 예, 비트코인. 자, 근데 그걸 우리나라로 와서 예. 총선공약에 담기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뭘 허용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지금 미국 거래소에 지금 상장된 거예요. ETF가 현물 ETF 상장이 됐는데 아까 선물 ETF는 아까 승인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중개를 해줬어요. 아, 미국에 예, 투자하는 걸 선물 ETF 사고 싶으면 중개를 해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허용돼 있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럼 미국 거 비트코인 선물 말고 이번에 상장된 현물 ETF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국내 증권사 그 중개해 줄 수 있냐 없냐? 예. 라고 문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금융당국이 이제 그걸 안 된다고 지금 의견을 밝힌 거예요. 아, 미국에 투자하는 걸 중개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야. 당연히 안 되고, 난 처음에 그렇게 있었지. 그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미국 거 사는 거를 중개해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사고 싶으면은 이제 미국에 그럼 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계좌 투고 뭐 송금하고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건 외환관리법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왜 틀어막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금융당국이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문재인 정부 2017년도 12월 달에 박상기 법무장관 진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때 엄청 국내 논란이 좀 엄청나게 이제 막았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제 예컨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하고 이런 걸 다 막아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고 거래 못합니다. 그 입장이야. 그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 요 가상자산 현물 ETF를 거래하는 거는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 4조에 보면은 ETF를 만들려면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파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요거는 안 된다. 네. 파지티브 방식은 요거는 된다. 요거만 된다. 요거는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은 지금 열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거가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요 가상자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 금융상품은 된다. 네. 기초자산으로 통화된다. 돈, 네. 외국 외화, 법화가 된다. 법화 된다. 그 다음에 상품 무슨 구리나 석유나 뭐 이런 상품도 된다. 이제 이렇게 네. 하고 뭐 한 다섯 가지 열거돼 있는데 지금 가상자산이 여기서 끼어서 들어갈 여지가 좀 없어요. 예컨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이냐? 그러면은 금융 상품은 이제 아니죠. 이게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금융 상품은 아니죠. 근데 네. 요 비트코인 현물은 아닌데 네. 비트코인 선물은 금융 상품이에요. 복잡해 진짜. 왜냐면 이거는 네. 내가 지금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미래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은 되는 거야. 예. 선물 ETF는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도 심플한 게 좋은 거라고 단순한 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긴 이제 법상으로 네. 지금 이제 일단 금융 상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우리가 비트코인 만들어질 때 이게 사실 화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래할 때 쓸 수 있다. 가상화폐 이래. 예, 예컨대
카페 가서 결제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한다. 맞아. 처음에 얘기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 결제해서도 진짜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할 건데. 예, 그렇죠. 예, 하여간 이거는 여기 법상 통화라고 하는 거는 외국 통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은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외국의 남미 한 나라는 지금 통화로 인정했잖아요. 채택했잖아. 예, 하여간 근데 그러면 외국 통화지 뭘? 그러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예. 통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논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품.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상품 아니냐.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얘네가 이거 상품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법의 해석의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상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유체물이라고 하는 걸 만져줘야 돼. tangible 만져줘야 돼. 아 유체니까 몸체가 네, 있는 있어야 물건. 돼. 있어야 돼. 요거는 이제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부를 쓰는 방식을 이제 혁신화시킨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을 혁신화시켜서 만든 이제 코인인데 이건 상품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뚫고 들어갈 지점은 많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해석을 통해서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해석을 통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다른 조항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얽어 막 붙이면은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요거를 금융당국 면피를 해야 되니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각 당은 지금 총선 광역을 어떻게 뚫겠다는? 그러니까 요거를 예. 허용을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해주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죠. 여당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예. 근데 여야가 지금 공이 지금 이거를 해주겠다고 지난 어저께도 공약이 나왔고 몇 주 동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이거 ETF에 법을 개정할 수 있죠.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열거가 돼 있는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기초 자산에다 이거 열거해 주는 거죠. 가상 자산을 열거를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ETF를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명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거는 논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은 되느냐 우리는 왜 안 되냐 안 되냐 우리 전산 선진국 아니냐. 예. 우리가 또 사실은 이제 요 가상자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야지 요 관련된 기술이 발전한다.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요거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선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청년 계층들이 이제 자산을 증식시킬 그런 뭐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청년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부터 주식시장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매도도 금지를 하고 금투세도 폐지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밸류업 저 PBR 주에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2,200 하던 게 지금 2,600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 분위기 좋죠. 예. 기분 좋습니다. 예. 기분 좋은데 가상자산도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손해는 지금 많이 봤어요 보니까 손해 많이 봤지만은 이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된다고 보고 분위기는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예컨대 뭐 주식시장이 뭐 2,600 하던 게 2,000 되고 뭐 1,100 된다 그러면 총선 못 치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요즘 군적금 들어서 그 목돈 타고 나오거든요. 예. 가상자산 투자할 때가 쫄딱했다던데. 저는 저희 학생 중에 하나는 제가 장학금 줬는데 그걸 가상자산에 넣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청년 자산 축적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이제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조금 잡아 나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뭐 아주 20%대까지 내려왔다가 국정 수행 뭐 지지율이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0% 중반에 이제 후반까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분위기 잡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 있다. 이것도 조금 가상자산도 풀어가지고 좀 나가자. 뭐 최근에 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린벨트 풀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어제 나왔죠 그 얘기도. 예, 그러니까 분위기 잡아 나가는 거죠. 분위기 잡아 나가는 건데
지금 이 가상자산의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조금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요게 일종의 거래 수단에 일단 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정화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게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디지털 금이다. 금이다. 그래서 위험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해저다. 이 용어를 해저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자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니까 이게 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다른 자산들하고 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무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뭐 달러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면 금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거의 주가랑 거의 연동돼서 가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이제 분리돼가지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자산 정도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다이버시파이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뭐 주식만 담을 수는 없으니까 주식하고 비슷하게 가지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산으로서 하나 가상자산 이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앞다퉈 가지고 풀어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도 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이거를 했으면은 금융기관들도 조금 이제 훈련이 됐을 건데 막아놨었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들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금태법 폐지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네. 민주당도 지금 요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과세를 조금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약들을 어제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종합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그러니까 특집이 실거주 의무 유예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 의견에 접근을 받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총선 공약 가운데 지금 여야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 흐름 아까 중간에 잠깐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도 이 중위 투표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예, 가운데로 와야지 이제 표가 가장 많은 거거든요. 가운데로 와야. 그러니까 이제 두 당만 있다고 치면은 가운데로 이제 막 수렴되는 거예요. 네. 수렴이 되면서 두 당의 이제 공약이 서로 사실 선거 근처에 오면 거의 같아지는 이런 현상은 이제 양당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저출생 관련된 대책들 양당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철도 지하화하겠다. 그것도 비슷하죠. 그것도 비슷하게 나왔고 이제 간병 관련된 공약도 지금 네. 비슷하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공약들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제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색깔은 뭐고 민주당의 색깔은 뭐냐? 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네. 각 당이 좀 답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하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만 지금 뭐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니까 태극으로 하나 됐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재원 대책이 지금 다들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지금 너무 이제 정치 쟁점들이 너무 첨예화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자 유치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짐 싸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나? 편의점 이제 골 때리는 건데 그 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민자가 되면 민간이 그냥 하지. 내버려두면 민자가 하지 그냥. 근데 대부분의 이게 공공재들이고 이제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도 재원 얘기니까 민자 유치 얘기라던데. 그러면 거기다 또 막 맞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 지하 그 민자 유치하는 건 되게 웃긴데 철도가 가는 거 길잖아요. 가는 거 긴 땅에 거기다 공원이 제일이지. 그 연남동 가면 저기 연리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민자가 들어오기 좀 어렵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뭐. 근데 뭐 민자가 공원 만들겠다고 들어오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역사 같은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지금 양당이 제가 이제 그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이제 중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까? 네. 중립인데, 그러니까 양당 공영의 재원 대책은 지금 없이 마구 지금
서로 복사해가지고 예. 쏟아내는 중이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총선 끝나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지가 궁금해요. 뭐 그러겠죠. 뭐 공약이라고 하는 걸 다 믿었어?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예, 어떤 분이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교수님.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